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의 돈 공부 머니 테라피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머니 테라피는 책추남 TV에서 절판된 것을 되살리게 하여 다시 출판된 책인데요. 먼저 지은이 데보라 프라이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머니 코칭 연구소의 창설자이자 소장으로 오랫동안 세계적인 금융 투자회사 메릴 린치와 AIG, 매스뮤추얼 등에서 금융, 재정 상담의 일을 하면서 돈과 관련한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머니 테라피와 머니 코칭이란 이름의 금융 관련 심리 치유 및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머니 코칭 연구소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게 머니 코칭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돈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고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저서로는 머니 테라피, 온라인 투자 지금 시작하라 이것이 있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머니 테라피와 머니 코칭을 소개하고 있다. 절판된 도서를 되살린 기획자님의 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간하며 제가 읽은 1만여 권의 책 중에서 돈에 관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 권을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 책 머니 테라피를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추남 나비스쿨의 돈 공부를 위한 독서 모임인 독서 클럽인 머니 북살롱에서도 가장 먼저 읽어야 하는 필독서로 선정하여 함께 읽고 토론하고 공부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변화에 있어서 무의식의 존재와 그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신 뇌과학은 인간의 뇌파가 만 2세 전까지는 성인이 깊은 명상 상태나 깊은 수면 상태에서 나타내는 델타파 상태를 주로 유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보고 들은 것이 무의식에 각인되어 일평생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이 속담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을 밝혀주었습니다. 저명한 정신의학자 칼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부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학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린 시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돈에 관한 이미지와 감정이 평생 우리의 경제 생활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머니 테라피는 돈에 관한 무의식적 이미지와 감정들을 파악하고 진단 테스트를 통해 8가지 머니 타입 중 자신이 가진 머니 패턴을 파악하도록 도울 뿐더러 물질 부뿐만 아니라 영적인 풍요까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까지 제안하고 있는 감히 돈 공부의 바이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머니 테라피가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런 돈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돈으로 인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나답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머니 테라피를 꼭 살려내면 좋겠다는 책추남 구독자들의 많은 요청에 따라 책추남 TV의 좋은 책 살리기 프로젝트 도서로 이 책을 재출간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포메이션 이것이 여러분의 큰 성원으로 분야 베스트셀러와 스터디셀러로 자리 잡았듯이 머니 테라피도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된다는
책추남 TV의 한 모토처럼 우리가 함께 또 한 번 절판도서 되살리기라는 꿈을 현실화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키듯이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의 출판 문화를 바꾸고 독서 문화를 성숙시키고 나아가 우리의 정신 문명을 변화시키는 것을 꿈꾸는 책추남 나비 효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이 멋진 꿈을, 이 나비 효과를 함께 꾸준히 일으켜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정말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멋진 꿈들을 함께 자주 꾸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획자 책추남TV 코코치 조우석 올립. 고백하건대 저는 돈 공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돈으로 인해 자기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나답게 자유롭게 풍요롭게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라고 믿기 때문에 이 책을 전 국민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추천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와닿습니다. 이제 추천의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은 영적 발달이라는 독특하고 신선한 관점으로 돈과 경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을 쓴 데보라 프라이스는 20년 이상 습득한 지식과 임상적 경험 그리고 신념을 바탕으로 인간이 돈을 뛰어넘어 자기가 가진 최고 가능성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자기 본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읽고 실천하는 독자들은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나 풍요에 대해서 그 책을 썼다. 그 중에는 성공, 힘, 명예, 돈이, 영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는 책도 많다. 임상심리학자로 일하면서 의뢰인, 즉 고객들에게 배운 것은 돈이 인간 정신과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며 우리가 고통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데보라 프라이스를 처음 만난 것은 금융자문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우리는 곧 친한 친구가 되었다. 그녀가 고객을 도울 때 보이는 헌신적 열정과 지혜, 성실성은 금융계에 종사하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인다. 나는 그녀에게 금융교육을 받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형에서 스스로 경제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했다. 임상심리학자로서 나의 주된 일은 고객들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고객을 돕는 과정과 비슷했다. 우리는 서로가 금융상담, 심리학, 영적 성장과 같은 차원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궁극적인 금기사항으로 여긴다. 많은 저술가와 심리치료사는 사람들이 돈 문제를 털어놓는 것보다 오히려 성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을 쉽게 여긴다고 말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과 마음속 깊이 형성된 돈에 대한 신념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의식 혹은 무의식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신화를 탐사해야만 돈과 금융에 대한 결정과 연결된 믿음이나 걸림돌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돈은 가정에서 폭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돈은 인간관계에서 무기가 되기도 하고 성관계, 사랑, 권력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교묘히 조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모두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돈과 관련된 분노, 시기, 사랑, 동정, 걱정의 희생물이 된다. 돈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상관관계에서 조화롭고 건강한 삶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풍요의 원리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하게 살아가듯이 풍요를 생각하고 의식하면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자성예언이라고 한다.
고객들이 풍요롭고 건강한 의식으로 향하는 방법을 물을 때마다 나는 믿을 만한 좋은 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거나 관련 책을 찾아 읽거나 이 책을 읽음으로써 풍요의 길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린 시절의 파괴적 신화나 믿음을 제거해 보라고 충고한다. 데보라 프라이스는 타당한 심리학 원리와 보편적인 삶의 믿음을 폭넓은 금융지식과 통합하여 명료하게 표현했다. 이 책은 예비 부부들이 결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젊은이들과 성인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걸어갈 자기 발견의 여정에 좋은 동반자이자 안내서가 될 것이 분명하다. LA에서 임상심리학 박사 손드라 플론 님이 추천한 글입니다. 이 책은 전부 10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파트인 8가지 머니 타입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머니 타입의 8가지 유형. 사람들은 대부분 8가지 머니 타입 중 한 가지 유형에 속한다. 다양한 성격을 정의하는 칼 융의 원형이나 애니어그램처럼 머니 타입은 사람들이 돈과 맺는 관계를 간단히 찾아내서 평가하게 해준다. 자신의 머니 타입을 이해한 후에는 의식을 갖고 머니 타입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돈의 흐름이나 머니 역학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머니 타입, 순진형. 순진형은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천진난만하고 악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옹기니가 해석을 해놨네요. 자, 순진형은 돈에 대해 현실 도피적 접근법을 쓴다. 머리를 머릿속에 쳐박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것도 보려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 정보가 있을 때 쉽게 압도당하거나 질려버려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권유에 많이 의존한다. 8가지 머니 타입 중에서 순진형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믿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동기를 식별하고 판단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물론 매우 사랑스럽고 끌리는 특징이라고도 하지만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성인이 가질 태도로는 매우 위험하다. 순진형의 목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순진형들이 가지는 주된 공포는 버림받는 것이다. 순진형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를 해놨네요. 자, 이런 순진형은 자신의 힘을 되찾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안전을 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독립성을 경험함으로써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와 지나친 순진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머지않아 그는 자신만의 힘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순진형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도로시와 같다. 도로시는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라도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내면의 힘을 발견하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머니 타입, 피해자형입니다. 피해자형의 특징은 늘 과거에 살면서 자신이 처한 경제적 고난을 외부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여긴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표출할 때 공격적이어서 공격형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대개 겉모습은 순진형으로 보인다. 매우 무기력하고 다른 사람들이 돌봐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겉모습은 대개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의식적 또는 잠재의식적 책략일 뿐이다. 피해자형은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장황하고도 지루한 핑계를 댄다. 거의 사실보다는 드라마에 근거한 것들이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제공한 원초적 경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대체로 피해자형은 학대를 받았거나 배신당한 경험이 있고 큰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다. 문제는 고통을 사귀거나 받아들이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통이 거꾸로 자신에게 공격을 퍼붓는 것이다. 피해자형은 스스로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구해줄 사람을 찾는다.
이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닌다. 나는 이미 대가를 치렀단 말이야. 이 전쟁의 상처를 보라고. 내 보상은 도대체 어디 있어? 자, 이 피해자형이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문하고 상담해온 모든 머니 타입 중에서 자신의 가능성이 들어있는 금고 열쇠를 꼭 쥔 채 내놓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피해자형이었다. 피해자형은 마치 어느 때부터인가 자신이 누릴 미래보다 지나온 과거와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못 박아버린 사람 같다. 피해자형의 주된 공포는 배신당하는 것이다. 우습게도 피해자형이 가장 많이 배신당하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피해자형의 첫 번째 과제는 과거 경험을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와 촉진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피해자형이 내면 여행으로 과거 상처를 치유했을 때 온전히 현재 삶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그때까지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현재에 살지 못하며 미래가 있다는 보장도 없다. 그저 과거 드라마를 재상영하면서 살지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이윽고 단조로워짐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형은 진정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를 터득하면 진정한 자비, 사랑, 그리고 이해심을 발휘한다. 이런 품성들이 바로 머니 머지션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내면에 쌓인 분노와 원망을 배출해내고 정리하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밖으로 드러난 사건과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알게 된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참된 본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세 번째 머니 타입입니다. 전사형. 전사형의 특징은 돈의 세계를 정복하러 나선 사람들이다. 전사형은 대체로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다. 전사형은 능숙한 투자가이며 집중력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통제를 잘한다. 전사형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지만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 이들은 본능적 감각과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며 자신을 믿는다. 전사형에는 열정적인 사업가와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협상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전사형의 문제는 적과 맞수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겨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맞수는 겉으로는 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성장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언제든지 칼을 내려놓고 배울 자세를 취해야 하는 상대이다. 맞수는 자신과 가장 알력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가 가르쳐주는 내용과 진실을 알아볼 때, 표면적 갈등을 성장 기회로 받아들일 때 적은 자신을 위해 일해준 고마운 사람이 된다. 자, 전사형의 발전 과제는 전사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힘을 잃는 것이다. 전사형의 최우선 과제는 자신이 진정 보호하거나 정복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변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칼을 들여야 할 때와 내려놓아야 할 때, 그래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면에 어느 정도 건강한 전사형 기질이 필요하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이루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전사형이 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지다. 자, 네 번째 머니 타입입니다. 희생자형. 희생자형은 다른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정작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희생자형은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 이들은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든 늘 구해준다. 희생자형의 문제점은 타인에게 도움이나 자신감을 줄 때 늘 나름대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는 실망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실망에 쌓여가면서 자신의 고통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희생자형도 피해자형처럼 드라마 같은 삶을 살며
감정 기복이 심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 경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이들은 물이 든 컵을 볼 때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흔히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자기 경험에 내재한 깊이 있는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영적 치유 작업을 하려는 마음을 가진 희생자형들은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최상의 머니 타입인 머니 머지션이 될 능력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 발전 과제입니다. 희생자형은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돈을 지배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아무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또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희생자형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감정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앞으로 더 높은 단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이제 5번째 머니 타입입니다. 무모형. 자, 옹기니가 무모형은 원어대로 한다면 무모형은 바보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바보 같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의미와 함께 앞뒤를 살펴보지 않고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무모형이라고 한다라고 도움말을 적어놨습니다. 자, 무모형이 기준으로 삼는 법칙은 다 다르다. 무모형은 본질적으로 도박사 같은 경향이 있어서 항상 경제적인 지름길을 택해서 떼돈을 벌고 싶어 한다. 사실 무모형은 순진형과 전사형의 복합체이다. 순진형과 마찬가지로 무모형은 판단력이 결여되어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천성적으로 모험가적인 기질을 가진 탓에 순간적으로 마음 가는 것에 쉽게 빠져들지만 자질구레한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무모형이 순진형과 다른 점은 비교적 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상황이 어떻든 영원한 낙천주의자라는 사실이다. 언제나 위험을 잘 헤쳐나가는 것 같고 쉽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모형은 전사형과 비슷하다. 그러나 세상을 정복하러 나갔다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는 면에서 전사형의 특질인 절도가 부족하다. 무명이 돈벌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돈을 스포츠나 오락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이지 진지한 생각에 있어서가 아니다. 무모형은 하나뿐인 셔츠라도 마음이 내키면 앞뒤 생각 없이 벗어서 남에게 던져주는 사람이다. 자, 무모형이 발전하려면 이런 과제를 제시했네요. 자, 무모형은 좀 더 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하며 쉽게 벌고 쉽게 잃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들은 내적으로 놀라운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잘 성장하면 머니 머지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살면서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착 없이 초연한 경향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한 추구가 주는 즐거움 자체를 원한다. 무모형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모형은 참된 삶의 지혜를 얻기 전까지 계속 돈을 쉽게 벌고 쉽게 잃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번에는 6번째 머니 타입 예술가형입니다. 자, 특징을 읽어볼게요. 예술가형에는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분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그러면서 돈에 대해 애증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모순되고 갈등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돈이 가져다주는 자유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만 돈과 관계된 물질 세계에는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예술가형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는 지나치게 잘 동화되지만 물질 세계에는 이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물질 세계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물질주의에 대한 이런 부정적 가치관은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자유를 얻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예술가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는 것이다. 예술가형은 돈이 없어서 늘 경제적 어려움에 허덕인다. 재능이나 야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다.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 가치관을 지속하는 한 스스로 한계를 긋고 돈의 흐름을 막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자, 예술가형들이 발전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예술가형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별개가 아닌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 그러면 더 이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술가형들은 대부분 내면 여행과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 데 시간과 관심을 쏟아왔기 때문에 이미 머니 머지션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남은 과제는 우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 세계의 다양한 차원을 포용하는 것이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사이에서 더 이상 갈등하거나 긴장하지 않고 살려면 둘을 동전의 양면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7번째 머니 타입 군주형입니다. 군주형의 특징은요. 자, 군주형은 다른 사람과 상황 그리고 사건을 통제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돈을 쓴다. 군주형은 부를 이용해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이용하고 지배한다.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하고 편안하며 평화롭다고 느끼지는 못한다. 군주형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지배력을 잃는 것이다. 군주형은 대개 전사형이 한쪽으로만 발달한, 즉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이다. 전사형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영웅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군주형은 대체로 이기적이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지배력을 키우기 때문에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서슴지 않고 버릴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군주형은 아무런 가책도 없이 남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제왕이나 지배자로 많이 나타났다. 오늘날 군주형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불사하는 정치가와 사업가 그리고 집안의 가장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자, 군주형의 발전 과제입니다. 군주형은 겉보기처럼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가지고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밖의 것들은 타인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두려움이 많고 충족감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아직도 배고프다면서 부족감과 결핍감을 느낀다. 이러한 군주형의 증세를 만성결핍증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는 풍요롭지만 실제로는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자, 이제 8번째 머니 타입입니다. 머니 머지션형. 자, 머니 머지션형의 특징은 머니 타입 중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다. 머니 머지션은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에 흐르는 에너지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현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내적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고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있다. 현재 당신 자신의 머니 타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서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과도 같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머니 타입을 형성하게 된 성장 배경과 자신의 과거사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머니 머지션이 될 수 없게 방해했던 사고, 감정, 행동이 무엇인지 올바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돈 문제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머니 머지션이 되는 길이다. 머니 머지션은 자신과 주변 전부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열린 시각과 깨어있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한 능력이 절대자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언제나 전부 채워질 수 있음을 알기에 믿음, 사랑, 인내, 확신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다. 머니 머지션에게 내적인 삶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부가 실현되는 공간이고 외적인 삶은 깨달음의 지혜가 물질 세계로 표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삶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머니 머지션형은 가장 이상적인 머니 타입이므로 다른 7가지의 머니 타입에 주어지는 발전 과제가 없다. 자, 여러분은 어떤 머니 타입에 속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진형이네요. 자, 이 책에 보면은 나의 머니 타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목록도 제시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정말 돈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돈에 대한 무의식을 치유하여서 돈의 흐름이 기적처럼 바뀌는, 그리고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최고의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